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제 딸이 결혼식을 올릴 때 제가 혼주석에 앉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왔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30년간 키워왔던 제 딸은 배 아파 낳은 친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품에 안겼을 때부터 친딸이라 생각하며 키워왔었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말처럼 지금은 저에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 딸과 인연이 된 건 남편과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났었고 배신감까지 느껴졌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총각인 것처럼 행동하던 그 사람한테 너무 실망을 했었죠. 그런데 데리고 나온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한테 엄마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놀랐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게 되었네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다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자신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아이를 지우는 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라며 출산을 하면 시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여자를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결혼 얘기도 나왔었지만 상대 측에서 결혼은 강하게 거부했었고 아이만 데려가는 걸로 결정짓게 되었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은 출산된 아이를 시모와 키우게 되었고 그 여자는 자기 인생을 위해 출산한 아이를 남편에게 떠밀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게 된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10달간 품었던 아이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떠밀고 떠나버렸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손바닥만큼 작은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 품에 안아봤는데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볼 수도 없이 버려졌다는 게 안쓰러워 그날 이후 아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품에 안아봤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몇 번 더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부터 모성애가 생겼는지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인연을 만들어가게 된 이후부터 또 다른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점점 더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강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그때 당시 남편을 많이 사랑했었고 아이를 향한 마음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을 다해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며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다고 괴로워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데려왔었기 때문에 제 눈치를 많이 보셨지만 그만큼 저를 잘 챙겨주셨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60대가 되어버렸고 손바닥만큼 작았던 아이는 어른이 돼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좋은 추억도 정말 많이 만들었었죠. 단 한 번도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고 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친모에게 버려졌다는 아픈 기억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시켜주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줬어요. 이런 제 노력을 딸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바르게 자라주어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 계단씩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제 딸의 인생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30년 전에 자기 핏덩이를 버렸던 친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어요. 결혼식 준비로 한창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을 때 왜 하필 30년 후에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첫사랑이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추억들이 다시 떠올랐는지 저에게 조금씩 상처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영이는 친모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30년이 지나서야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제야 친모 역할을 하겠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곧 있으면 서영이 퇴근 시간이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집안으로 데려오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결혼 문제로 한창 예민할 때인 거 알면서 결혼식 망칠 일 있어? 서영이 얼굴 볼 생각이면 결혼식 끝나고 다시 오면 좋겠어요. 단순히 서영이를 보고 싶다면 그만큼 배려를 해 주셔야죠. 당신도 많이 놀란 거 나도 잘 알아. 나도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었거든. 아무래도 이 사람이 배 아파 낳은 친딸이니까 계속 보고 싶어 했었나 봐. 그런데 일이 바빠 미루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찾기 시작한 거래. 이미 멀리에서 서영이 얼굴도 봤다더라. 지금부터 친모 역할을 하고 싶다길래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서영이 오기 전에 데려온 거야. 나는 자리를 비켜줄 테니 둘이 대화 좀 나눠봐.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죠? 아무래도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고 제 인생에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두려운 것도 있어서 출산만 하고 도망치긴 했었지만 그래도 10달을 품었다는 게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은 삶의 여유도 생겼고 저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아들들 있는 거 장가 보내고 이제야 과거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제 딸을 정말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서영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서요?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동안 못했던 엄마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좀 늦긴 했지만 저도 그만큼에 대한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고 싶은 것뿐이고 앞으로는 제 딸과 그동안 못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거든요. 제가 친모인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웃기네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제 딸의 결혼식은 그래도 제가 참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30년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친모 노릇을 하겠다는 게 참 웃기네요. 낳아주기만 했지 그쪽은 제 딸을 만날 자격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제 딸을 찾겠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검은 속내가 뭔진 아직 알 순 없지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 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의 행복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쪽과 언젠간 한 번은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타이밍도 참 거지 같네요. 멀리에서 결혼하는 모습 지켜보는 것까지는 봐드릴 순 있지만 그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친모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은 고작 10달이지만 저는 서영이와 30년간을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고요. 그쪽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서영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결혼식 후에
부담 주지 않게 서영이의 의견에 따라주세요.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소중한 제 삶을 무너뜨린다면 저도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죠.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아무리 그쪽이 엄마 역할을 했어도 제 딸은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을 겁니다. 곧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니 친모에게 이 소식을 얼마나 알리고 싶겠어요? 전류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어요. 당신은 그냥 보모일 뿐이었다는 걸 잊지 마. 친모와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왜 자기 딸을 버렸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니 제 딸에게 더욱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모와의 첫 만남을 끝낸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한마디 남기고 떠난 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사 가자. 그 여자 결혼식장이 어딘지 아직 모르잖아. 당신도 연락처 바꾸고 서영이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 저 여자가 찾아왔을 때 무조건 뒤돌았어야지. 아, 어떻게 그래? 서영이 친엄마인데 나도 얼굴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서영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30년 만에 찾아왔겠어. 분명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서영이에게 좋게 설명해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친모 얼굴 단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겉으론 내색 안 하지만 분명 궁금해 할 거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서영이 친엄마야. 나쁜 의도로 절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가 봤을 때 얼굴에 이미 도끼가 한가득이던데? 당신 첫사랑이라고 너무 한쪽 편만 들으려 하지 마. 그 여자는 서영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아? 자기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어. 절대로 만나게 해선 안 돼.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안다고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뿐이라고. 의사가 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아이도 지우지 않고 젊은 나이에 그래도 출산까지 해줬잖아. 그것만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었는데 모든 건 서영이가 결정할 문제야. 당신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오히려 이런 일을 숨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저런 사람이 친모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하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당신은 이를 더 키우고 싶은 거야? 서영이가 힘들어했으면 좋겠어? 그게 자신의 인생이니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나는 과거에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어. 30년 만에 나타난 것만도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그러니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마. 모든 건 서영이가 선택할 거야. 남편은 이미 두 길을 닫아버렸어요.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한다더니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한테 실망한 적 없었는데 친모가 나타난 이후 제 편이 아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모가 나타나면서부터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안 좋아진 분위기를 눈치챈 제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결국 이를 터뜨렸어요. 너희 엄마랑 아빠가 요즘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너와 관련된 일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겨서
최근에 좀 언성이 높아졌었다. 어차피 숨길 수는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도록 하마. 너를 낳아준 친엄마가 얼마 전에 아빠를 찾아왔었어. 많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다더구나.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말 왜 무시해?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혼식 끝나고 나서 천천히 설명해도 되는 걸 왜 하필 지금이냐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친엄마라니. 날 낳아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날 만나겠다는데? 30년 전에 이미 날 버렸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날 보려는 이유가 뭐라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을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없는데 만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아빠가 대신 전해줘요. 낳아준 건 고맙지만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얼굴을 마주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말도 없는데 굳이 만나서 어색한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멀쩡한 가정을 왜 들쑤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너를 낳아준 친엄마인데 얼굴 한번 안 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너와 어디가 닮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할 테고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말요? 그것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야 원망 섞인 말이라도 하죠. 딱히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이쁘게 키워주셨고 그 사람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낳아줬다고 해서 굳이 없는 감정을 만들어낼 필요 있어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사람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가정이나 신경 쓰라고 하세요. 저는 엄마한테 상처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친엄마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얼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건 아빠 감정이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잖아요.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없었으면 아빠 혼자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말고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아빠의 자리는 여기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지 않는 게 우선이지 제가 친모를 꼭 만나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 문제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면 아빠가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 행동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딸은 오히려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았던 친모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를 망친 거에 대해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남편도 딸이 강하게 거부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이 끝난 이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까 하는 얘기 들었지? 당신도 이제 서영이한테 그만 강요해. 우리 가족 3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문제 일으킨 적 없이 행복했잖아. 그리고 먼저 떠나신 어머님 말 못 들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야 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 같아.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당신의 태도를 보면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같다고.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리라잖아.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단호하게 행동해. 나랑 서영이만 생각해. 그래야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일단 집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연락처도 바꾸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또다시 접근한다면 당신이 강하게 얘기하면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만 생각해. 아무리 당신이 친모인 척 행동해도 계모인 건 변함없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정말 역겨운 거 알아? 그때 나는 능력 없는 한찮은 남자였지만 지금은 사업도 성공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무슨 뜻인데? 이제 나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야? 그 여자 가정 있는 사람이잖아. 당신 정말 왜 그래? 가정을 꾸리고 살았었지.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옆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도움을 받아오면서 살아왔을 뿐이야. 당신한테 마음에도 없는 감정 연기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머릿속엔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뿐이었다고. 이제 나한테도 기회가 온 거야. 당신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엄마의 자리에서 물러나. 아니, 어차피 계모였잖아. 나는 내 딸 시집 잘 보내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거야. 그 사람 아버님께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고 정식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고.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정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 나랑 아빠를 무참히 버린 사람이야. 무슨 의도로 찾아왔는지도 모른다고.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딸이 문 밖에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눈물이 터져 나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딸은 제 뒤를 따라와 위로해 주었지만 30년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상처되는 말을 들었던 터라 감정이 추슬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 감정을 가라앉힌 저는 딸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도 문 밖에서 남편의 막말을 전부 다 듣게 된 이후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원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친모 때문에 집안에 균열이 생겨버려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며칠 뒤 딸의 결혼식이라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딸의 결혼부터 마무리 지은 다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남편도 그날 이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각자 할 일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딸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고 식이 시작이 되려 하는데 눈앞에 경악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서영이의 생모를 결혼식장으로 부른 거였습니다. 그리곤 친모를 제가 앉아야 될 혼주석으로 데리고 가서 자리에 앉혀버렸네요.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 자리는 계모인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야. 서영이를 낳아준 친엄마가 앉을 자리라고. 너 같은 무식쟁이가 의사인 이 사람과 비교가 된다 생각해? 이제 곧 결혼식 시작인데 망치고 싶어서 그래?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저기요, 친모가 자기 딸의 결혼식을 망쳐서야 되겠어요? 사람들 웅성거리고 있잖아요. 친엄마인 내가 딸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쪽은 하객석에나 앉지 그래? 계모 주제에 어디서 엄마 행세를 하려 들어?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기요, 당신 뭔데 우리 엄마 혼주석에 앉아있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아빠, 곧 결혼식 시작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영이구나. 이렇게 직접 얼굴 보니 너무 예쁘게 잘 커주었네. 나야,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고. 내가 여기 앉을 자격은 되지 않겠니? 너를 오랜 시간 키워줬다 해도 친모가 바뀔 수 없다는 거 알지? 결혼식 끝나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기니 얘기 좀 할까? 너한테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 거 몰랐지?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많이 서운했을 텐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 시간이 30년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어디니? 우리 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 앞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결혼식 끝나고 엄마랑 같이 가자. 아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분열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기요, 아줌마. 당장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면 그땐 나도 정말 가만 안 있어. 내 말 안 들려? 당장 일어나라고 했잖아. 당신이 친모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돼? 제 딸은 친모와 남편 때문에 결혼식을 망쳐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혼주석에 앉아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려는 친모를 노려본 딸은 생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끌어내 버렸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놀란 남편은 딸을 말렸지만 이미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려 버렸던 터라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네요. 친모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낳아줬다고 혼주석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행복해야 될 결혼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에서 사위와 제가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았는데 만신창이가 된 친모의 모습을 바라본 남편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 딸의 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비명을 질렀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딸의 결혼식이 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나 싶었는데 다행히 사돈 집안에서 친모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벌어진 일인 걸 충분히 이해해 줬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친모를 끌어내려 했는데 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친모의 자식 중에 큰아들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데 제 딸의 신장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 말을 듣고 휘청거리더군요. 그런데도 남편은 친모를 말리지 않고 무건을 유지했어요. 친모는 30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자기 자식의 신장이식 문제로 제 딸에게 접근한 거라는 걸 알았을 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네요. 누나가 동생을 위해 신장 하나 정도는 이식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옆에서 그 여자에게 헤어나오지 못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거들고 있는 남편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물건도 아니고 신장을 떼어갈 생각으로 찾아왔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하객들과 사돈 집안 식구들은 친모와 거들던 남편을 보고 경악을 했고 저는 그 두 인간을 향해 손에 집히는 건 전부 다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제 딸은 사위와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일정까지 미루게 되었죠. 저는 그날 이후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어요. 제 딸도 그런 끔찍한 일에 본인을 설득하려 했던 자기 아빠의 얼굴을 평생 보고 싶지 않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사돈 집안은 친모를 상대로 결혼식을 제때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제 딸은 내년에 비공식으로 소수 인원으로만 결혼식을 올리기로 일정을 다시 잡게 되었네요. 남편은 멍청하게도 그 여자에게 빠져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 딸을 계속 설득시켜 신장을 받아내게 한다면 재혼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저와 제 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상태이지만 조만간 다시 찾아내겠죠. 그래도 피할 때까진 계속 피하려고요. 친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너무 충격입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경험했네요.
친모의 아들이 많이 위태롭다곤 하지만 그래도 해선 안 될 행동이 있는데 이건 너무한 듯 싶습니다. 남은 인생 제 딸은 시집 보내고 혼자 꿋꿋이 살아가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서가 새 식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턱 낸다고 저와 시모를 개인적으로 따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터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예약을 해놨다면서 저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예약해두었던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와 동서는 일찍 도착했는지 먼저 자리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던 동서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는 순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졌고 집안 분열을 조장한 동서의 행동과 말투가 결국 싸움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몇 달 전에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오면서부터였어요. 솔직히 저는 인사 온 동서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느낌이 어느 정도 왔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동서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동서의 눈빛은 상당히 욕심이 많아 보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여우 같은 동서의 행동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저를 바라보던 동서가 뱉은 한마디에 이 결혼 진행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어서 동서가 돌아간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한다고 그랬니? 아니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반대하겠다는 거야? 너 걔한테 열등감 느끼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너보다 모든 부면에서 월등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거기에 더해 직장까지 좋으니 너랑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 나야말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인데 뭘 잘났다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이 나와? 내가 너한테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의견을 물어보려고 너를 부른 줄 아니? 자리만 채우라고 부른 거지. 너한테 새며느리를 평가라고 부른 게 아니다. 쓸데없이 분위기 초치지 말고 할 일 끝났으면 그만 가봐라. 와, 엄마. 정말 예민하게 왜 그래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일찍 서두르게 만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예비 재수씨 오기 전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으면서 우린 의견도 못 내요? 분위기 초치지 말라고요? 그게 고생한 이 사람한테 지금 할 말이에요? 엄마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수씨 인사 온다고 고생하며 음식 준비한 사람한테 고생했다는 말은 해주기는커녕 상처 주는 말에 정말 질려버렸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어요? 저도 재수씨 오늘 처음 봤지만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유하게 살아온 만큼 남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말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아예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 솔직한 게 뭐가 나빠서? 나는 보기 좋기만 하구만.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 나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속으로 꿍해 있는 쟤보다 낫지. 아, 그래요? 그럼 저도 하고 싶은 말 막 해도 되는 거네요. 어머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제 감정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불만 한마디 꺼내면 노발대발하면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엄청 쿨한 척 하시네요. 저번에 기억 안 나세요? 명절날 저 혼자 음식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 그때 열이 39도나 올랐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도움 요청했는데 어머님은 주방에 자기 아들 들어오게 했다고 한바탕 난리쳤을 때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귀찮은 일 혼자 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맘에도 없는 미안하다는 말에선 또다시 불러내서 일 시켰을 때 정말 서운하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도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었어요.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가족을 위해서지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에 대해 반대한 건 아니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집안 좋고 능력 좋으니까 허락한 거 아니에요? 결혼은 알아서 하겠지만 이 문제로 저에게 피해가 오거나 상처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도 그때는 왕래하지 않을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 자리에는 시동생과 동서가 집 밖으로 나간 이후에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듣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동생이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던 것뿐이었어요. 동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말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예절 교육이라곤 전혀 배우지 못했는지 입이 너무 험해서 저희 부부는 처음에 깜짝 놀랐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집안이 좋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어서 시모는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음식점을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도 상당한 듯 했어요. 시동생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와 시모가 동서 인사 온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그 자리에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뱉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이런 음식을 먹을 바엔 차라리 그냥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든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거침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동서의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누가 초면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식구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던 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력 때문에 저희 부부의 말은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콩깍지가 완전히 쓰여있던 상태라 이런 걸 바로 잡으려면 시부모님이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려는 모습들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결국 저희 의견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동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이 불량스러웠고 저를 형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참다가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동서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을 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좋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웃더라고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은 대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보다 잘난 부분이 있어야 뭐라도 배우죠. 제가 형님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저보다 능력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모든 게 저보다 못하는데 무슨 대우를 해요? 형님이라고 존칭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원래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반말해요.
얻어갈 게 없는데 굳이 존대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웃긴 게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대우받으려는 거 꼭 골빈 것들이나 그런 거 따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형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마주했을 때나 그 사람을 대우해주지 나보다 아래인 사람한테는 원래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줘요. 형님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님이라는 단어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니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요. 내 말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 형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봐요. 나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나보다 잘나면 돼요. 내가 지금 맞는 말이라 말을 못하는 게 아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 모든 부면에서 월등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 멋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재력이 있고 배운 게 많다 해도 사람으로서 인성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하면 나머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은 동서가 재력이 있으니까 사람 함부로 깔보는 것 같은데 그 부가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지금 잘 나간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나중에 엄청난 후회로 돌아올지도 몰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동서보다 못해 보여도 다른 부면에서 배울 점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고 그만큼 삶의 지식은 많다고 생각해.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 앞으로 내가 언지를 줄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지킬 건 좀 지켜줘.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닌 당연한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나에게 예의 없다고 말한 사람 없었고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동서의 제일 큰 문제는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을 전혀 배우지 못해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기분은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동서는 감정이 격해져 흥분을 하더니 시댁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성격도 상당히 다혈질이고 그런 모습이 엄청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동생과의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니 시댁 집안은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분열이 생길 것 같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거리를 두기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시부모님은 이미 동서에게 잡혀 살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비싼 고가의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을 주다 보니 동서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격식 같은 걸 따졌다고 막내 며느리를 가르치려 들어? 그런 거 싫어한다고 하잖아. 너 때문에 좋았던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너 그냥 오지 마라. 네가 명품 가방 한 번이라도 지어줘 봤어? 우리 집안 분위기 망치는 건 전부 너로 인해 시작된 거야. 이게 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재수 씨가 버릇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이 사람한테만 차별하고 상처 줄 거예요? 묵묵히 시키는 거 다 하고 집안의 균형을 최대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려하지 않고 눈앞에 지어지는 명품 가방에 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가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우리가 그만 오면 되겠네요. 어차피 노력해봤자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왕래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버릇없이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아들이라는 게 자기 마누라 편이나 들고 애비애미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냥 무시할 거 무시하고 지만 잘하면 그만이지. 피곤하게 이것저것 따지려 드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잖아. 막내한테 훈수 두기 전에 며느리 니나 잘해라. 니들이 제일 큰 문제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왜 니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 들어? 우리가 막내 며느리 성격 가지고 지적한 적 있어? 부모인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뭘 하고 훈수를 둬? 너희 둘만 없으면 집안이 아주 평온할 것 같다. 정신 사나우니까 다들 돌아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품 몇 개 손에 쥐어줬다고 싹 변해선 뭐가 잘못됐는지 분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부모에게 실망을 정말 많이 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면서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동서만 감싸고 도니 콧대만 높아져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겠다고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어요. 차라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상처 안 받고 사는 현명한 방법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연락도 없을 것 같았던 동서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다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괜찮은 음식점을 예약해뒀다면서 시모도 함께 셋이서 따로 자리를 만들었으니 꼭 참석해달라며 평소에 알던 동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보단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서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서한테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전화가 왔길래 가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혀가 말려 들어갈 듯한 말투로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지 못해 마음이 계속 쓰였다면서 중요하게 의논해야 될 말도 있으니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제가 알던 동서의 모습이 아니라서 뭔가 불안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약속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예약한 식당에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색한 미소와 함께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 앞에 놓인 짜장면 한 그릇과 동서의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싼 거 먹으면 속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익숙한 거 드시라고 짜장면 준비했는데 괜찮죠? 그래도 여기 음식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자주 먹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형님을 부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거랑 너무 비교가 돼요? 어머님이야. 건강 생각도 하셔야 되고 워낙 입이 고급스러워지셔서 샥스핀 정도는 드셔줘야 되거든요. 짜장면 불기 전에 먹으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형님 얼굴 표정이 너무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걸로 주문할까요? 형님도 샥스핀 먹어볼래요? 방금 얘기했지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거니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만약 좋게 마무리가 되면 샥스핀이 뭐예요? 그 이상의 것들도 해줄 수 있으니까 형님은 무조건 오늘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 그래. 이번 기회가 너한테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네가 고민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바로 막내 제안을 수락했으면 좋겠다.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굳이 자존심 내세워서 남은 인생 힘들게 사는 것보다 눈 한번 딱 감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가난해 지들어 살 거야? 애들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들 교육 문제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뭘 바라길래 이런 심각한 말을 하는 건데요. 분위기를 보니 안 좋은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저보고 설마 짊어지라는 말을 하려는 건가요? 아유, 형님.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걸 형님한테 말하겠어요? 돈으로 처바르면 안 되는 일 없고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형님 손을 빌릴 필요는 없죠. 제가 형님한테 부탁하려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저기 오시네. 큰형님 오시네. 여기에요, 여기. 혹시 제 말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돼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어요. 같이 합석해도 괜찮죠? 우리 교수 형님이 드실 샥스핀도 이제 막 나왔네요. 그럼 전부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진지한 대화를 좀 해볼까요? 형님들이 제 부탁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시댁집안과 연 끊고 지냈던 형님이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였어요.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오지 않았었는데 동수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몇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왔을 때 형님과 시모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형님이 불임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시모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말을 결혼 이후 알게 됐었고 저도 시댁에서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 얼굴 한번 보고 처음 보는 자리라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동서가 뱉은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동서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접시에 담겨있던 샥스핀 음식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시모는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동서의 몸을 닦아주었네요. 아,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 이런 걸로 지금 나를 부른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데? 당신도 참 사람 보는 눈 없네. 돈만 보고 이딴 쓰레기를 집안에 들였어? 좋은 관계로 풀어가고 싶어서 잠깐 얼굴 보자고 사람 살살 달래서 나오게 만들더니 정작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네?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구만.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가 싸질러 놓은 아이를 왜 나보고 입양을 하라는 건데? 완전 이거 쓰레기네. 동서, 방금 한 말 정말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서방님과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건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왔어야지. 아, 지금 못들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입양해달라고 했어? 앞으로 뒤에서 서운하지 않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잖아. 그래서 입양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도 나한테 애가 있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어. 나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다고. 돈 주겠다잖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도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보육원에 맡기긴 했는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니까 보이는 앞에 두려고 부탁한 거잖아. 입양해주면 돈 준다니까? 사람 시켜서 아이 돌보게 할 수도 있지만 외부인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사람 시키는 게 찝찝해서 이렇게 부탁한 거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준다잖아.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는데 왜 둘 다 거절하는 건데?
어디서 굴러다녔길래 애까지 싸질러 놓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안 지려는 건데 그럴 거면 왜 10달 품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벌써 4살이나 됐다며. 그럼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눈앞에 엄마가 있는데도 우리 보고 키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보육원에 보낸 게 더 큰 충격이다. 어머님한테 보살펴 달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다며. 상관없다고 하셨다면서. 그건 나도 싫다. 내가 왜 애를 봐주니? 나는 막내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만 싶지. 힘든 건 하고 싶지 않다. 세상 정말 하다하다 별짓 다 하시네요. 네가 얼마나 재력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나이만 처먹었지. 완전 골빈년이었구만. 이 사실 아직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고요.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만 알고 있는데 좋게 해결보면 서로 좋은 일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서도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전혀 알지 못해요. 해외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출산할 때까지 잠석해 있었어요. 아이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또 제 양심에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낳아주기만 하고 알아서 살라고 보육원에 보냈는데 이게 계속 눈에 밟히는 거 있죠? 그렇다고 또 키우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들 중에서 내 아이를 입양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른 건데 우리 좋게 해결 보자고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식적으로 아이를 낳아 떳떳하게 키우고 싶지?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데려와 눈치 보면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동서는 인간 쓰레기에 엄청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첫째 형님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형님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동서는 아이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 같았죠. 형님은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가 좋게 얘기하자고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에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고 아이의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에 제 앞에 있는 짜장면을 들어 동서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본인 자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한마디 한 뒤에 식당을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시모에게 얼굴을 맞게 된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똑같이 세차게 손을 올리고 상의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져버리고 안주머니에 있던 내 명함을 두 사람 앞에 던져버린 뒤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함께 또 다른 사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 무인 세탁소를 차리게 되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돼서 몇 군데 추가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식당 근처에도 코인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탁이나 하라고 명함을 던져 주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결혼을 진행했던 동서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시모의 행동을 형님과 함께 전부 다 알리게 되었고 시동생과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누군지 모를 자식이 있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시동생과 시부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서의 집안에서도 이 문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동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 버렸네요. 동서가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들은 전부 다 동서네 부모님께서 자리를 내어준 것뿐이지 동서의 것이 아니었어요. 동서네 부모님께서 동서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숨긴 시모 또한
조용히 넘어가지 못했어요. 시부는 당신 막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얼굴을 붉히며 시모와 싸우게 되었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부에게 받을 땐 좋았으면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다는 건 또 받아들이기 싫냐면서 대판 싸운 뒤 별것 중에 있어요. 동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력을 부모한테 전부 빼앗긴 뒤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형님은 이런 집안과 연 끄는 게 정말 다행이라면서 앞으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도 있지만 시댁 가족들의 정신머리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집안에 남편이 정상이라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고 평생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제가 항상 남들 앞에서 겸손하고 검소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배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심 많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고 시부모님 또한 좋으셔서 결혼 생활은 순탄했었어요. 그런데 평탄했던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비동서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시댁의 인사를 오면서부터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한 번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동서와 짧은 시간을 보낸 뒤 시동생은 예비동서를 집으로 바래다 준 뒤 돌아왔는데 상당히 기분이 들떠 보였고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떤 것 같냐고 첫인상의 느낌에 대해 물어봤어요. 시동생이 물어보자마자 시부가 먼저 입을 떼셨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고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친구에 대해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 이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네가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구나. 지금 너는 여자친구에 한창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했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배우자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된 첫인상은 성격이 밝긴 했지만 예의가 많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이 문제로 마찰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걔가 예의가 없다고요?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잖아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제가 지켜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봤고 충분히 예의 바르고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제 여자친구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다들 한입 모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가족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평가되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모두들 같은 의견인 거 확실한 거죠?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인데 우리가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겠니? 너 말대로 밝은 모습이 보기 좋다만 대화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말투에서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더라.
엄마는 너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모두들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가족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야.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해줘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가족들 말을 듣지 않고 예비동서와의 결혼을 강행했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부터 시동생이 가족들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곤 생각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워낙 바빠서 명절 외에는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성격상 독하게 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시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본인의 삶이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줘봤자 깨닫기 전까진 모른다며 잘 살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걱정했던 대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땐 본인이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며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된 이후 예상했던 대로 동서는 가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아니, 음식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전부 남을 뿐인데 저는 고기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거든요. 동서 앞에 있는 건 고기가 아니고 뭔데?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거지. 가공식품만 먹으면 몸이 금방 안 좋아져. 다 가족들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형님, 저는 물에 빠진 고기 안 먹어요. 사람들이 보쌈 고기를 왜 먹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컹거리고 퍽퍽한 게 식감도 이상하잖아요. 어머님, 고기 아직 남았죠? 그럼 그것 좀 구워주면 안 될까요? 제가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이 워낙 건강한 음식만 만들어놔서 젓가락이 가지 않으니 편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이미지상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젓가락이 가지 않겠어요? 특히 저기 새우젓 좀 치워주면 안 될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젓갈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비린 냄새가 너무 역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서 솔직히 토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 저처럼 젓갈 안 먹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이런 말 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족이니까 이런 말에도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죠? 이 사람이 저랑 입맛이 똑같아서 같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어머님 댁에만 오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신도 먹을 게 없지? 내가 따로 좀 차려줄 테니 같이 먹을래? 시모가 주말에 동선회에 왔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힘들게 준비한 보쌈에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들을 힘들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동서의 언행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순간 동서가 어떤 성격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이 아니라 해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른 앞에서 말을 막 하는 동서의 태도는 앞으로 눈치껏 고쳐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체할 것 같았던 식사 자리가 끝난 뒤 동서와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제되는 행동들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설명을 했는데 동서의 입에서 되돌아온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형님, 아니 그럼 저보고 앞으로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좀 더 음식을 신경 써주지 않겠어요? 저도 한 가족인데 제 입맛에 맞는 음식 정도는 해주셔야죠.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추가해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 거면 차라리 다음부턴 오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싫은데 억지로 먹고 맘에도 없는 말 원래 잘 못해요.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앞으로 좀 조심해 달라는 것 뿐이잖아.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분위기 망칠 필요 있어? 동서도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둘만 있을 때 얘기해 준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기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입이 가벼우면 집안에 풍파가 들이닥친다고 그랬어. 앞으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동서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데 이것만 고쳐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니 좋게 받아들여줘.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닫아버린 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정반대되는 동서의 성격이 앞으로 시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 좋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에 담아두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입 밖으로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사회에서는 그냥 피하면 그걸로 끝인데 동서는 가족이라 피할 수도 없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와 대화하는 말수가 줄어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동서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은 마음의 멍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동서의 생각 없는 막말이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식사 자리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는데 시동생이 먼저 분위기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시부를 빤히 쳐다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가족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님,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는 아시죠? 아니, 그런데 일하다 오셨어요? 아니, 옷이 그게 뭐예요? 잠깐 고개를 돌려서 레스토랑에 식사로 온 사람들을 좀 보세요. 격식 차려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아버님이 걸치고 있는 그 잠바가 지금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럼 구질구질한 옷을 꼭 입어야 했어요? 이런 건 당신이 레스토랑으로 부르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지.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잖아. 당신 집안 못 사는 형편도 아니라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저런 옷을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거 아니야. 내가 옷은 그 집안의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이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했잖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 그러게.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나는 두 분이서 알아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실 줄 알았지. 당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뭐?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이런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아,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힘들게 고급 레스토랑 알아봤으면
그만큼 신경 써서 나와야죠. 어떻게 걸치고 있는 것들 중에 명품 하나가 없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저번에도 좋게 얘기했을 텐데. 아, 그만해라. 기분 좋게 나와서 얼굴 붉혀야 되겠니? 새며느리 너도 어른들 앞에서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구나. 남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남 별로 신경 안 써. 사람이 검소할 줄 알아야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인성이 중요한 거다. 그럼 다른 것들은 굳이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빛나 보이는 거란다. 지금 여기 레스토랑에 나온 사람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데 네가 외적으로 예민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냐?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이 상황에 자기 마누라라고 편을 들어주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어? 너도 재수씨랑 같이 살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재수씨, 적당히 좀 하세요. 가족들이 좋게 얘기하면 눈치가 있어야지. 재수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 자꾸 초치는 거 안 느껴져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는 말도 못해요? 말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건데 다물고 있으라니?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 나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있겠어. 이래서 내가 오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아? 나도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욕을 먹는 거면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낫겠어. 아, 정말 다들 왜 그래? 내가 오늘 이 자리 만들려고 몇 달 전부터 레스토랑 예약한 건데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 그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 다들 이럴 거면 그냥 가요. 이 사람이랑 단둘이 식사할 거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식사하라고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구만. 성격들 참 요상들 하시네. 남편은 동서네의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남편의 뒤를 따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동서내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때마침 나온 음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전부 알 순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같은 어머님 뱃속에서 나왔는데 두 형제가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는데 서방님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서방님도 우리 가족이 그렇게 창피해요?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요. 앞으로 둘이서 지지고 볶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어차피 자주 오지도 않는 거 그냥 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쭉 살면 되겠네. 고작 시댁에 몇 년 일찍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지적질이야? 형님으로 대우해주니까 뭐라도 된 거 같아? 적당히 하고 식사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동서가 뱉은 막말에 울컥하게 된 저는 물컵을 손에 들어 동서의 얼굴에 뿌려버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레스토랑으로 다시 들어와 제 팔을 잡더니 제 손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시모가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물컵을 빼앗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뿌려버렸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동서는 비명을 질렀고 시동생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온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어머니한테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냐면서 분노한 얼굴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뒤이어 들어온 시부가 남편과 시동생을 떨어뜨려 놓더니 시동생을 무섭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시모는 시동생에게 정말 많이 실망을 했다면서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서가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흘러가 버렸고 시동생과의 사이도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아져 버렸어요. 결국 그날 이후 가족들은 동서네와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그날의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과 함께 가끔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무료급식소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어요. 그렇게 양껏 음식을 만든 뒤 배식 준비가 끝나서 식사를 하려고 찾아오신 분들을 한 분씩 안으로 모시고 있는데 외제차 한 대가 급식소 앞에 멈추더니 동서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 여기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급식 먹으러 오셨나 봐? 형님, 거지 근성은 집안 내력이에요? 아니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어요? 기름값이 더 나오겠네. 뭐야? 오늘 온 가족이 전부 날 잡고 왔나 봐요? 아무리 공짜가 좋다곤 하지만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급식 먹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레스토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집안 왜 이렇게 쪽팔리는 집만 골라서 하는 거야? 아빠, 그냥 나 차 안에 있으면 안 돼? 오늘 여기 오기 싫었단 말이야. 저 사람들한테 꼭 배식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들 퍼먹겠지. 차라리 나 차에 있을 테니 아빠만 잠깐 얼굴 비추고 나와요.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공짜라고 달려들어 먹는 거지. 고마운 거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노력 없이 먹으니 맨날 노숙 생활이나 하고 이른 나이에 할 생각도 없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저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깝다. 가서 박스라도 좀 주라고 해. 너는 제발 그 입 좀 다물면 안 돼?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빠 난처하게 만들 거야? 아이쿠, 사돈분들 여긴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번은 저희 몇몇 회사가 주최해서 무료급식을 추진하게 됐는데 봉사하러 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아, 저희야 매번 주기적으로 급식소가 열리면 봉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바깥 사돈께서 이번 무료급식을 주최하셨다고요? 아, 네. 저희랑 같은 계열 업체의 사장들이 뜻을 함께 모아 추진을 하긴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아빠, 나 얼굴 비쳤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도 되는 거지? 여기 와서 할 일도 없는데 굳이 끌고 와서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만들어? 나 오늘 술 약속 있다고. 자네 왔는가? 내가 일찍 좀 서두르라고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다른 업체 사장들은 아침 일찍 와서 음식 만들고 배식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자네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늦는다니까? 이 정도 일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앞으로 큰일을 같이 할 수 있겠나? 자네가 잘나서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거야. 자네는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건 아직 한참 멀었구만. 아, 저도 한 업체의 대표라서 일이 바쁘니 빨리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아, 다음번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 사장들은 시간이 많아서 새벽같이 와서 음식 준비했겠나? 나는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봉사할 때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언제까지 눈 감아줄 것 같나? 자네가 보이는 태도가 무료급식 추진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네. 이럴 거면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아빠, 아니 뭔데 그래? 왜 아빠가 저 사람한테 쫄쫄매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아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봐요. 저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가뜩이나 무료급식 추진하는데 돈 나가서 기분 안 좋고 우리 아빠가 여기 오는 동안 안 그래도 한풀이를 그렇게 하시던데 그쪽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네요. 이런 거 하려면 그쪽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우리 아빠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런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거지 같은 저놈들 입에 밥 쳐넣어줘 봤자 고마운 줄 모르고 돈만 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지들이 못나서 저런 꼴로 사는 걸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돈 많으면 무조건 베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빠, 가자. 저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 야, 내가 방해할 거면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말 함부로 해?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대표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늦은 만큼 제가 설거지 담당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죠. 동서,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배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몰라? 이 자리가 우리 아버지가 강제로 만든 자리라고 생각해? 원래 우리 아버지 혼자 무료급식을 추진하셨는데 아버지 덕분에 관련 업체 사장님들이 덕을 많이 봐서 앞으로 함께 더 잘하자는 마음에 사장님들께서 자의적으로 추진한 것뿐이야. 동선의 아버님도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 사장님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불효잇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 철칙대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가 뭐라고 한 사람이 저희 친정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주최 측 사장님들께서 단체로 저와 아버지에게 다가와 무료급식 배식이 끝났다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말에 저와 아버지는 고생한 사장님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런 모습을 본 동서는 개거품을며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뱉진 않았을 거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버렸죠. 아버지는 동선의 아버지와 다음 해에 있을 계약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급식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식을 마무리하신 엄마가 뒤이어 나오셔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식사하시자는 말에 모두들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동서에게 딱 한마디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겠지만 잘못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차이는 엄청난 거야. 동서가 방금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은 주워 담기 힘들 거야.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한마디 말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알았겠네. 동서의 입이 왜 이렇게 거친가 했는데 집안 내력이었다는 걸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럼 들어가고 서방님한테 안부나 전해줘. 형님, 잠시만요. 제가 방금 한 말은 정말 실수했어요. 인정할게요. 그러니 우리 아빠 내년에 계약할 수 있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형님은 마음이 넓잖아요. 제가 생각 없이 말을 막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동안 봐서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집안 힘들어지면 제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들에도 제약이 따를 텐데 저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집안 행사도 잘 참여할게요. 그러니 말씀 좀 잘 부탁드려요. 글쎄, 이미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 정말 다시 좋은 관계로 되돌리고 싶다면 행실부터 똑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이 다른 날보다 무료급식소를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 가능하겠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설거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상당히 비싼 명품인데 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묻어있는 식판을 저보고 닦으라고요?
머뭇거리는 동서 행동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동선의 아버지가 당장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라며 등을 떠밀었고 동선은 온갖 인상을 쓰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동선의 아버지와 설거지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지 않는다고 몇 개 하다가 못 해먹겠다면서 식판을 내동댕이 치고 급식소를 뛰쳐나갔습니다. 동선의 아버지는 동서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선 저희들에게 죄송하다며 뒤따라 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 같았어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사를 끌고 가겠냐면서 다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약회사 대표이시고 동선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생산된 약품들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른 회사와 계약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동선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동서를 저에게 계속 밀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쓰기도 힘들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본인의 집안까지 무너뜨리게 만든 모습을 보니 좋게 받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동서의 인성이 바르지 못한 건 그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뿐일 겁니다. 시동생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걸 보니 떼어낼 수 없으면 지금처럼 연락 끊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요.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되는 날이 조만간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한파의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